12년간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메시지를 평화로 전하고 21일 88세로 순종했다고 하네요. 교황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용임의 청아한 목소리로 당신의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새 비익조 들어보겠습니다.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 두 마음 한 몸 되어 나르는 새 비익조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떨어져 못 사는 나무 당신의 뿌리로 선 나무 두 가닥 한 몸 되어 그는 나무 열리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온 세상 다하도록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공, 과, 즉 빛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한 인간의 평가에는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죠. 07과삼은 공이 70, 과가 30이라는 뜻으로 1981년 등소평이 모택동을 평할 때 사용하여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역대 대통령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실용주의 대통령 노무현의 한정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인데요.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말란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이자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죠.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연마하였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는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도모하였다는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투옥되었었는데요.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그곳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특별 사면된 후 밀사로 도미하였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5년에 걸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인류에 속하는 대학에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중후반에는 일본 내막기 자펜 인사이드 아웃을 저술해서 일본의 미국 침략을 경고하였었는데요. 실제로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조야에서조차도 이승만의 놀라운 통찰에 한 번 더 놀랐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실체에 대한 또 하나의 촌철살인의 글이 있으니 이승만이 발행하는 태평양 잡지 1923년 3월호에 공산주의의 장단점을 논한 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짧은 글이었죠. 공산당이 옳은 것 한 가지는 평등 사상이고 옳지 않은 것은 5가지이니 첫째, 사유재산을 없애면 게으른 자를 양산할 것이고 둘째, 자본가를 없애면 창의력이 소진되고 상공업 발달이 저해될 것이고 셋째, 지식계급을 없애면 백성이 우매하게 되고 넷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과 정의가 타락할 것이며 다섯째, 무정부 상태가 되면 우리의 주권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니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이 주도하여 1917년 러시아에서 성공한 공산주의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6년 만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광복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반대했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거쳐 1948년 국회 간선제로 치러진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후 직선제로 바뀐 1952년 2대 대선과 1956년 3대 대선에서도 무소속 조봉암 후보를 이기면서 총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죠. 대통령 재임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 농지개혁, 초등학교 의무교육,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평화선 선포 등과 같은 위대한 족적을 남겼으며 6.25 전쟁의 국가적 위기를 겪기도 하였고 발췌 개헌, 4.4 개헌 등 독재 권력을 추구하여 국민의 반발을 샀으며 1960년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4.19 혁명이 일어나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는데요.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말년을 보냈고 1965년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나 고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라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을 건국의 기초로 놓았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것, 북한의 급진적인 무상몰수 무상분배와는 달리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 6.25 전쟁 방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초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과로는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 4.4 개헌, 3.15 부정선거 등을 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공과는 청취자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5천년 가난을 물리친 경제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에 태어나 대한민국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만주국 육군공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성적 2등으로 만주국 공관학교를 졸업한 후 성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57기로 입학한 후에 1944년 수석으로 졸업했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일본 제국이 수립한 만주국의 일제관동군 장교로 근무하였으며 병과는 포병이었습니다. 방공을 국시로 하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고 군복을 벗고 직선제로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고 그 후 제5, 6, 7, 8,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죠. 국가재건 사업을 추진하여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공 및 개통, 서울 지하철 기공 및 개통, 농촌 새마을 운동, 대규모 중화학 공업 건설 육성, 민둥산의 기적인 산림 녹화 사업, 식량 작업 자족 실현, 자주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사업 등 국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선 개헌 및 유신 헌법 등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던 여야 및 학생 운동이 일어났고 1979년 9월 말에 일어난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으로 같은 해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으며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평일에는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웠고 일요일에는 교회도 다녔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학교 수업 외에 독서를 즐겼는데요. 군인을 동경하였으며 그중 나폴레옹과 이순신의 위인전을 탐독해 읽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자신이 김종신 공보비서관에게 직접 써준 나의 소년 시절 회고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무척 동경했으며 일본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다가 5학년 때 추는 이광수가 쓴 이순신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되었고 6학년 때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숭배하였다고 회상하였습니다. 1936년 3살 연하인 김호남과 결혼했는데요.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막내가 결혼하는 것 보고 싶다고 간청하여 이루어진 결혼으로 애정으로 결합된 결혼이 아니어서인지 신혼 이후 성격 차이로 결국 1950년에 이혼하였고 이후 유경수와 결혼하여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장녀인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부녀가 대통령이 되는 진기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대구 사범 재학 시절, 문경 보통학교 교사 시절, 망군 장교 시절 그리고 해방 뒤인 청년 장교 시절에 걸쳐 일관되게 발견되는 박정희의 성격은 현실의 불만, 기성 질서에 대한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 지하철 기공 및 개통, 새마을 운동, 대규모 중화학 공업 건설 및 육성, 산림 녹화 사업, 식량 작업 자족 실현, 자주 국방 및 군 현대화 사업 등 국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5천년의 가난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과로는 삼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 집권, 인권 경시, 독재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면 불렀다는 황성 예터를 조용필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니 월색만 대하의 살인 회포를 말하여 주누라.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화그네 홀로 잠 못 이루어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세 번째, 민주화에 공헌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영삼은 제14대 대통령이었지요. 역대 최연소인 만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구선 의원을 지내면서 김대중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는데요. 호는 거산, 본관은 김영이며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죠. 대통령 재임 중 금융 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 철거하였고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여 처벌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2015년 11월 22일 0시 22분 혈액 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서거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김영삼은 1929년 1월 14일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와 어머니 박부련 사이에서 일남 5녀 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시절 뱃사람이었던 할아버지는 어린 김영삼을 데리고 망망대해를 누비며 사나이다운 배포와 우직하리만큼 강직한 성품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기독교에 심취 사랑방을 기도실로 꾸며 전도사나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고 숱한 동네 사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집 앞의 뽕밭을 기부하여 교회를 짓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신문물에 일찍 눈을 뜬 할아버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였고 조부의 노력으로 거제도 다른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던 중 1969년 6월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였던 김영삼은 자택 인근에서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에게 승용차 창문에 초산을 뿌리는 초산 테러를 당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김영삼은 박정희의 주요 정적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김영삼 역시 이후 박정희 정권과 가열찬 투쟁을 벌이게 되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이철성 등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에게 패하였는데요. 김영삼은 김대중 씨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이며 곧 나의 승리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김대중 씨를 앞세우고 전국을 누빌 것을 약속한다 라고 선언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7대 선거에서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1978년부터 김대중을 가택연금했던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마저 처리하기로 하고 1979년 9월 8일 법원은 김영삼에 대한 신민당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죠. 의원직이 제명되자 김영삼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고 9일 뒤인 10월 13일에는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에 반발한 신민당 의원 66명과 민주통일당 소속 의원들은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는데요. 더욱이 공화당과 유정의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 수리론이 제기되어 부산 및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 민심을 크게 자극하여 부마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죠. 이는 유신 정권 종식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한편 유신 후반기에 김영삼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11.6 사태 이후 거의 이 발언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공헌,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명문화 등 역사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옛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 철거하였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죠. 또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여 처벌하였고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을 물어 군사정권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과로는 1997년 외환 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과 가족 비리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과 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민주화 공헌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의 모호한 사상적 궤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끼친 공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요.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죠. 박정희 군부 정권의 위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김영삼과 함께 오랫동안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군사정권에 항거하였는데요. 김대중은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나서 제5대 민의원을 거쳐 제6, 7, 8, 13, 14대 육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대통령 재임 중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김대중은 군부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가택연금, 투옥 등의 여러 차례 탄압을 받았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통일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이른바 민주진영을 구축하였죠. 그의 별명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온갖 풍상을 참고 이겨내는 인동초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독서광이면서 정치와 영어에 관심이 많아 작문과 역사 성적이 뛰어났으며
웅변에도 소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고교 시절 학적부에는 김대중은 은변은 늘 정확 명료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런 재능 탓인지 훗날 그는 서울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학원에서 정치적 동지인 김상현을 만났다고 합니다.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김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은 노태우에게 대통령을 헌납하고 말았죠. 문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1980년 서울의 봄에 이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김영삼, 김대중은 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니 자신들의 욕심이 빚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다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데요. 김대중의 대선 맞수로는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였죠. 여권이 분열한 가운데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차로 간신히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은 충남 논산 출신의 이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492만 5,591표 19.2%를 얻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여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했던 사랑이야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먼 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공헌, IMF 극복, 정치 보복 금지, 햇볕 정책, 민주화, 노벨 평화상 수상 정도인데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분명한 공이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과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핵 개발을 촉진했고 방공의식 약화, 가족 비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실용주의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죠. 판사로 재직 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제13,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본관은 광주이며 경상남도 김해 출생이죠.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에 뛰어들었다가 독학으로 1975년 3월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1년을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김영삼의 공천을 받아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 동구에서 당선되었으며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과 결별했죠. 국민경선제에서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04년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직무 복귀되었고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으로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했죠. 정계 입문 초기에 걸출한 입담과 특유의 달변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서타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며 이는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려 대통령 당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임기 중에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등의 뼈있는 의록을 남겼죠. 한국대학 총학생 해외연합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NLL에 관한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는데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여 양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도시로 선회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을 전국적 청문회 스타로 등극시킨 것은 1988년 11월에 제5공화국 비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현태, 전 법무부 장관 이종원,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등을 상대로 한 정인신문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청문회 스타가 되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주요 업적으로는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재벌 개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실책으로는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교육 및 부동산 정책의 실패, 양극화 심화에 따른 민생 경제 파탄, 햇볕 정책의 실패 등이 꼽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나 정책은 실용주의적 정책을 폈는데요. 미국과의 FTA 체결,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해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애쓴 노력은 거의 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중에 보수 쪽에서는 사회주의자, 반미와 친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진보 쪽에서는 한미 FTA 추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가족 비리, 부실한 부동산 개혁 및 친재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양쪽의 비판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공평한 평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한 인간에게는 공과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5 대통령의 공과를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는 다르겠지만 최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과 과를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진희가 부르는 꼬마 인형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넌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난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넌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하나둘 세고 있었지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에 쌓이며 또 쌓이며 고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기다릴래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